윈도우 서버 2012에서는 그 윈도우 서버 2012 자체에서 지원하지 못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특정한 내부 환경으로 인해서 서버의 백업 환경이라든가 이런 걸 두지 못할 경우를 위해서 저희가 제공드리고 있는 윈도우즈 애저라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백업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저희가 그 윈도우즈 애저를 통해서 백업, 그러니까 인터넷을 통해 데이터를, 백업 데이터를 저희 쪽 서버에다 올려놓고요. 그리고 쓰신 만큼 빌링을 하시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보여드린다 그러면은 윈도우 서버의 백업을 열어보신다 그러면 로컬 백업 말고 온라인 백업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뭐 애저 온라인 백업 사용자 아이디가 필요합니다라고, 그리고 에이전트를 뭔가 다운로드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미리 구성해 놓은 이 서버를 잠깐 열어놓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전에 RC 빌드 때 제가 구성해 놓은 경우인데, 그 아까 필요로 했었던 에이전트를 제가 설치를 했고요. 이 서버 같은 경우에는 백업 데이터를 실질적으로 로컬에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기적으로 백업한 데이터들을 온라인으로 저희 윈도우즈 애저 서비스에 보내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내가 스토리지라든가 그 백업에 필요한 공간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인터넷만 연결되어 있다라 그러면은 윈도우즈 애저 서비스를 통해서 백업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이는 서드파티 클라우드 솔루션에서 저희와 관련된 API라든가 이런 거를 맞추실 수가 있다라 그러면은 이를 통해서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인프라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윈도우즈 서버에서 제공할 수 있는 기능들을 이용할 수도 있고, 또는 윈도우즈 서버 밖에 있는 기능들, 윈도우즈 애저 또는 이제 그 서드파티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백업 서비스들을 이용을 해서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 장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인더스트리 파트너들을 통한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오프로디드 데이터 트랜스퍼 ODX라고 시장에 알려진 스토리지 기술인데요. 이 기술 같은 경우, 지금 말씀드린 기술들 같은 경우에는 전폭적으로 스토리지 서버라든가 하드웨어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디스크 어레이에서 만일 그 다량의 데이터가 복사되거나 커다란 데이터가 복사가 될 경우에 그 실질적으로 웬을 넘어가거나 느린 웬 구간을 넘어갈 경우에는 그 페일오버 기능들, 뭐 DR 기능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데이터가 넘어가는 시나리오들이 실질적으로 상당히 느려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이 데이터 처리들을 만일 원격지에 두 다른 곳에 있는 서버들이 같은 스토리지를 사용하고 있을 경우에는 ODX를 지원하는 스토리지 같은 경우에는 스토리지 레벨에다가 그 리퀘스트를 보내게 되면은 실질적인 데이터를 보내는 게 아니라 데이터에 대한 토큰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토큰을 제가 대상 서버에다가 넘기게 되고요. 이 대상 서버는 스토리지에다가 내가 토큰을 받았다. 그러니까 내가 이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도록 인정을 받았다라고 이 스토리지에 알려주고, 그럼 이 데이터에 대한 복사 같은 처리들이 스토리지 레벨에서만 일어나게 되고, 실질적으로 기존에 있었던 것처럼 서버에서 작업을 하고 서버 CPU랑 네트워크 카드, 그리고 실질적인 네트워크를 지나서 상대방 서버의 네트워크 카드, 그리고 그 CPU 연산이라든가 이런 작업을 필요 없이 토큰만 넘기는 것만으로도 실질적으로 스토리지 레벨에서 파일을 복사할 수 있는 기능들을 윈도우즈 서버에서는 스토리지 시스템들과 함께 ODX 기능들을 지원하는 스토리지 시스템들과 함께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하이퍼V 가상 머신 레벨에서 파이버 채널들을 지원을 하는데, 이 경우에도 그 호스트 버스 어댑터 카드가 저희 이제 버추얼 파이버 채널 SAN을 지원을 해야 됩니다. 이 경우에는 저희가 그 페일오버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는 그 보시는 것처럼 하나의 호스트에서 다른 호스트로 넘어갈 때 그 월드와이드 네임셋을 넘겨주는 형태로 그냥 단순히 마이그레이션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른 환경을 구현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고요. 뭐 이를 통해서 스토리지에 대한 고가용성이라든가 라이브 마이그레이션에 대한 속도를 훨씬 더 빠르게 보장받으실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런 여러 가지 장점들을 모아서 미리 구현해 놓은 형태, 그러니까 클러스터 이너박스, 윈도우즈 클러스터 이너박스라 그러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스토리지에 대한 물리적인 레벨이라든가 스토리지 스페이스 구성, 그리고 파일 서버에 대한 영역 구성들을 미리 클러스터링하고 하는 것들을 사전에 정의를 해서 하나의 패키지 형태로 나오는 것도 윈도우 서버 2012가 곧 제한될 내용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클러스터 이너박스 같은 경우에는 뭐 퀀타, HP,
뭐 여러 가지 알고 계신 유수 파트너들이 준비를 하고 있고요. ODX 같은 경우에는 델이라든가 HP, IBM, NetApp, EMC, 히타치, 푸지치, 그리고 NEC와 같은 파트너들과 공조를 하고 있고, SMB 다이렉트도 뭐 보신 것처럼 여러 새 파트너들과 현재까지 공조를 하고 있는데, 이 숫자는 저희가 점점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에 대한 효율성에 대한 내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윈도우 서버 2012 같은 경우에는 NFS를 네이티브하게 지원하기 때문에 유닉스 파일 시스템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뭐 경쟁사 VMware에서 사용하고 있는 가상 하드디스크 포맷들까지도 저희 윈도우 서버를 통해 구현한 스토리지를 통해서 호스팅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SMIS, 스토리지를 관리할 수 있는 관리 언어인 SMIS라든가 WMI를 통해서 통합된 스토리지 관리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 또 하나의 장점일 수가 있고, 새로워진 서버 매니저를 통해 그리고 파워쉘을 통해서 원격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이는 여러 가지 프로토콜을 하나의 통합된 환경으로 보실 수도 있고, 그리고 베스트 프랙티스 애널라이저를 통해서 이 내용들에 대한 검증이라든가 조언을 받으실 수도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뭐 이를 통해 어떤 것들을 제한받으실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것들을 구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정리드릴 것 같은데요. 뭐 기존에 한 대로 운영하고 있는 파일 스토리지 뿐만이 아니라 여러 대의 익스터널 어레이를 이용하는 환경들까지도 구현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 윈도우 서버에서 제안드리는 내용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뭐 단순히 파일 서버에 있는 공간을 이용을 해서 하이퍼V를 호스팅하는 이런 경우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스토리지 스페이스를 구현을 해서 스토리지 영역에 대한 좀 가용성을 구현을 한 다음에 사용할 수 있는 시나리오도 제한받으실 수가 있고요. 또는 하이퍼V 호스팅 환경을 페일오버를 구현을 해서 그리고 이에 대한 스토리지를 파일 서버를 사용하는 방법도 하나의 시나리오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하이퍼V들은 직접적으로 붙게 되지만은 이 스토리지 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클러스터를 구현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 있도록 있다는 방법도 있겠고요. 또는 스토리지 영역뿐만이 아니라 호스팅되는 하이퍼V 영역과 같은 서비스 영역에 대한 것들도 페일오버를 구성을 해서 구현을 하실 수가 있도록 되어 있고, 또는 인더스트리에서 제공드릴 클러스터 인업박스, 미리 이제 구성되어 있는 패키지 형태의 시스템들을 가지고도 사용할 수 있다 라는 것이 저희가 제공드릴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뭐 여러 가지에 대한 스토리지 기능들을 말씀드렸는데요. 윈도우 서버 2012를 통해서 기존에 있는 스토리지, 뭐 단순히 단일 스토리지 뿐만이 아니라 여러 개의 하드웨어에 대한 기능들을 도움받는 고가용성 또는 고성능의 스토리지까지도 윈도우 서버 2012와 함께 제안받으실 수 있고, 이를 통해 새로운 형태의 시나리오를 만들어 가실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